리더로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어떻게 하면 팀원들이 번아웃 없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해답이요, 놀랍게도 2500년 전의 지혜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 바로 지호락 리더십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동양 철학의 거장, 공자가 남긴 말이죠. 이 짧은 문장 안에 리더십의 3단계가 모두 숨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이게 단순히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리드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심오한 통찰이 보이죠. 바로 지호락이라는 세 단계의 여정입니다. 자,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부터 함께 내디뎌 볼까요? 자, 모든 위대한 리더십의 시작점이죠. 가장 기초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 바로 아는 리더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요, 그냥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팀이 가야 할 딱 하나의 길, 그리고 왜 그 길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등대 같은 역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아는 리더의 역할이 뭔지 딱 보이죠? 목표를 주고, 의미를 설명하고, 신뢰를 쌓고. 결국 이 모든 게 뭘 위한 거냐면요. 팀원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안정감이라는 아주 단단한 뿌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뿌리가 없으면요. 글쎄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팀 전체가 흔들려 버리겠죠. 그런데 팀이 그냥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걸까요? 아니죠. 진짜 시너지를 내려면 안정감을 넘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단계, 좋아하는 리더가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리더십의 중심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갑니다. 차가운 정보 전달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을 퍼뜨리는 단계로 들어서는 거죠. 두 리더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아는 리더가 팀을 지켜주는 방어의 역할을 한다면 좋아하는 리더는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말하자면 공격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팀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팀원들은요, 리더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 전에 그 사람의 표정, 눈빛부터 읽는다는 거예요. 리더가 진짜로 일을 좋아할 때 나오는 그 열정만큼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건 세상에 없습니다. 자, 이제 안정감과 에너지를 모두 갖췄습니다. 드디어 리더십의 정점,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단계에 와서야 비로소 리더십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즐기는 것, 이게 어떻게 리더십의 최고 단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기분 문제 아닌가 싶잖아요. 그런데 공자가 이걸 맨 위에 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창의성, 이 두 가지 핵심 엔진을 돌리는 열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2단계의 리더는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작은 관점의 차이가요, 정말 마법 같은 일을 벌입니다. 팀원들이 억지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스스로 몰입해서 일하는 창조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길이 딱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억지로 버티는 사람은요, 결국 번아웃이라는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과정을 즐기는 사람은 지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비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리더가 만드는 조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작은 성공 하나하나를 축하하고 실패는 배움의 기회로 만들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거죠. 바로 회복 탄력성이 강한 팀이 되는 겁니다. 결국 리더십의 끝판왕은 뭐냐? 바로 이 전염시키는 힘입니다. 아는 사람은 설명할 수 있죠. 좋아하는 사람은 설득할 수 있고요. 하지만 즐기는 사람은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물들여 버립니다. 리더의 태도 자체가 팀의 문화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고대의 지혜, 이걸 오늘날 내 리더십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따라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태도의 변화,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 세 가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모르는 게 있으면 인정하고 제일 먼저 배우세요. 둘째, 억지로 좋아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에서 나만의 의미, 나만의 왜를 찾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목표에만 목매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기쁨을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시만 하는 관리자에서 영감을 주는 진짜 리더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최종 결론입니다. 지효락은 리더십 방법론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리더의 품격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알면서 시작해서 즐거움으로 완성되는 리더십의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리더십은 그저 결과를 쥐어짜내고 있는가? 아니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의 그 답에 조직의 미래가 달려 있을 겁니다.